마음으로 시모가 초대한 식사 대접을 얘기했고 시댁으로 올 날짜를 정했어요. 이후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가 시댁에서 시모의 식사 대접을 받는 날이 됐고 제가 엄마를 친정집에서부터 시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시댁으로 모시고 가는 동안 엄마에게 미안해하며 오늘 하루 고생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엄마 미안. 내가 다른 핑계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서 힘들겠지만 오늘 하루도 부탁 좀 할게. 너 언제까지 미안해할 거야? 엄마 괜찮아. 그리고 사돈께서 좋은 마음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잖아. 고생하고 말기 뭐가 있어? 그래도 마음 편히 행동 못하잖아. 어머님이 또 괜한 오해해서 나 괴롭힐까봐. 사돈댁에서 식사하는 동안 그 집 딸인 셈 생각하고 있으면 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괜히 나 챙겨주겠다고 신경 쓰다가 또 사돈 질투심 불러일으키지 말고. 미안해 엄마. 다음엔 이런 상황 안 만들게 할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질투심 많은 시모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도 이번만 넘기면 한동안은 친정엄마와 시모가 한 공간에 있을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만 잘 넘기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와 제가 시모를 만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댁에 도착했죠.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반갑게 저희 엄마를 맞이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음식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와 같이 남은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죠. 아유 사돈 어서 오세요. 제가 진작에 초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것보다 괜히 저 때문에 사돈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저번에 사돈께서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근데 음식 준비가 덜 돼서요. 잠시만 거실에 앉아 계시면 제가 금방 준비해 가겠습니다. 유진아, 어머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어. 아니에요. 음식 준비할 게 남았으면 제가 주방에서 어머님 도울게요. 엄마 잠시만 앉아 계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 나 혼자 준비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도와야죠. 유진아, 정말 괜찮다니까? 그냥 어머님 곁에 있어. 그 후에도 몇 번 더 시모에게 음식 준비하는 일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당연히 시모 눈치가 보여서 한 행동이었어요. 시모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또 어떤 질투와 오해를 받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돕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한사코 시모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여러 번 확인을 받았으면 정말 돕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놓이진 않았지만 시모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여러 차례 거절한 일을 가지고 트집 잡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의 음식 준비가 마칠 때까지 엄마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앉아 있는 동안에도 엄마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시모의 질투심을 자극할까 봐서 말이죠. 그렇게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모가 밝은 목소리로 저희 모녀 앞에 등장했고 음식 준비가 마쳤다며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시모 뒤를 따라 주방으로 갔죠. 주방으로 들어가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시모가 이렇게까지 지난번 일을 고마워하나 싶어서 얼떨떨해하며 엄마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셔요. 아유, 차린 게 없다뇨. 상이 꽉 차다 못해 넘칠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이거 전부 사돈 혼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아유, 고생은요. 음식 준비하는 동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준비한 음식이 사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얼른 드셔요. 엄마와 시모가 훈훈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떤 음식들이 있는가 그 종류들이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음식 재료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음식 재료가 분명했어요. 서둘러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 모두를 훑어봤고 그 결과 식탁이 모든 음식에 그 재료가 들어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안 돼! 그거 먹지 마! 어머 깜짝이야! 유진아 너 왜 그래? 여기 있는 음식들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들고 있는 숟가락 봐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보라고! 너 사돈 계시는 앞에서 왜 그래? 또 밥에 있긴 뭐가 있다고! 그냥 잡곡밥일 뿐이잖아.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이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얘가 뭘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 보니까 얘가 식사할 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거 보라고. 여기 땅콩이 있잖아. 이거 그냥 잡곡밥 아니야. 땅콩 든 잡곡밥이라고. 땅콩이라고? 아니 잡곡밥에 이게 왜... 잡곡밥뿐만이 아니야. 나머지 음식들 봐봐. 죄다 땅콩이 들어가 있다니까? 하물며 국에도 땅콩이 들어가 있어. 어머님, 혹시 제가 적어드린 글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따로 빨간색 펜으로 땅콩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적어드렸는데 거기다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음식 전부에 땅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땅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에까지... 설마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유진아, 사돈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사돈께서 뭘 착각하셨겠지. 그리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얼른 사돈께 죄송하다고 해. 얼른. 아니요, 사돈. 저 착각한 적 없어요. 일부러 음식들 전부에 땅콩 넣은 거 맞으니까요. 네? 사돈, 일부러 넣으셨다고요? 시몬은 아주 태연하게 고의로 한 행동이란 걸 인정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먹어서는 안 되는 땅콩을 모든 음식에 넣었다는 걸 인정했죠.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섭취를 하더라도 두드러기나 발진을 잠시 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저희 엄마는 두드러기와 발진은 기본이고 피부 부어오름이 심해져 숨쉬는 길목인 목 안이 부어올랐습니다. 그 말뜻은 땅콩을 잘못 섭취했다가는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항상 엄마와 식사할 때면 땅콩 첨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편이었어요. 이번에도 시모가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길래 가장 먼저 말했던 주의사항이 땅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분명 종이로도 한번 적어서 건네줬고 직접 시모에게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여행 기간 내내 음식들을 시킬 때마다 제가 땅콩의 첨가 유무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모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음식에 여러 형태의 땅콩이 버무려져 있었죠. 그걸 또 시모가 고의라고 인정했고요.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땅콩으로 된 음식을 내놓는 게 무슨 행동인지 아시냐고요? 먹고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땅콩 먹으면 목 안이 부어서 숨쉬기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응급실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고의로 땅콩을 넣었다뇨. 갑자기 왜 이러세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데요. 그날 저랑 엄마는 대화도 거의 안 나눴는데 뭐가 그렇게 또 질투가 나셨는데요. 뭐길래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나 우습게 보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뭘 일부러 그랬는데요?
그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거요? 그거야 어머님이 또 오해하고 질투할까봐 그런 거죠? 아니지. 너희 모녀 나 조롱하고 놀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 너희 모녀 장단에 맞춰 놀아나는 나 보고 뒤에서 낄낄거리려고. 왜? 아니야? 내가 네 친정에서 나갈 때 둘이 사인 보내는 것도 봤는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 너희 모녀가 혼자인 날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따로따로 가도 될 여행을 굳이 우리 두 사람 묶어서 가서는 여행 기간 내내 날 약 올린 거지. 돌아와서는 여행에서의 일을 사과한답시고 날 집으로 불러 내 기분 풀어주는 척 오해했던 척하면서 너희들 계획에 놀아나고 있는 날 업신여겼을 거고. 그래서 되갚아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게 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 내가 너희 모녀에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저는 시모가 저희 모녀에게 가진 감정이 질투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질투심을 포함하고 있는 피해망상이었어요. 저와 엄마가 한 행동들이 모두 자신을 약올리려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약을 올리려고 하긴 무슨 시모 눈치 보고 기분 맞추느라 용을 썼는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이없는 시모의 피해망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 내 앞에서 남편,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네 엄마랑 네가 잘 살았다고 하길래 결혼 전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넌 네 엄마랑 살갑게 잘 지내더라? 뭐 거기까지도 좋았어. 모녀 사이가 좋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지. 너 일부러 내 앞에선 네 엄마랑 더 친하게 더 살갑게 지내는 모습 뽐냈잖아. 내 앞에서 자랑까지 하면서. 네 엄마라는 사람도 똑같이 하고. 그거 전부 나 깔봐서 그랬던 거지? 나 무시하려고. 남편 없는 건 똑같은데 너희 모녀는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서 날 무시하려고 했던 거잖아. 맞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어머님 무시해서 뭘 얻는다고요?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저랑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엄마랑 제가 가깝게 지내는 거 질투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냐고요? 저 어머님 때문에 톡 프로필도 눈치 보여서 바꿔야 했어요. 혹시 엄마 관련된 사진이면 또 무슨 고생을 할까 싶어서. 또 평범한 일상 이야기할 때도 엄마랑 뭐 했다고 하면 표정 어두워지는 어머님 때문에 말 실수할까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서 입 밖으로 뱉었다고요. 그리고 저랑 엄마가 계획을 세워요. 여행을 따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같이 갔다고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같이 가게 된 건데요? 두 분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어머님께 괜한 소리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불편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동시에 모시고 간 거잖아요. 여행 가서도 그래요. 제가 엄마 곁에 붙어 있으면 그걸 또 트집 잡을 게 뻔하니까 제가 어머님 곁에 있었던 건데 이번엔 오빠가 우리 엄마 챙겼다고 뭐라 했죠? 뭐 아들을 빼앗겨요?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챙기는데요? 우리 엄마는 같이 오고 싶지 않은 여행이 따라와서 혼자 다녀요? 어머님 때문에? 식사 자리도 아들 빼앗겼다고 지랄지랄하는 어머님 일로 제가 힘들어하니까 우리 엄마가 어머님 기분 풀어주겠다고 만든 거예요. 식사 대접하면서 사과하고 오해였다고 말하면 마음이 좀 풀릴까봐. 근데 무슨 약을 올리고 조롱했다고 이런 짓을 꾸미세요? 아니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면전에 화를 내면 되죠. 따지면 되죠. 왜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짓을 하세요? 나도 더는 이런 짓 못하겠어요. 피해망상으로 정신 나간 시어머니 비위 더는 못 맞추겠다고요. 제가 오빠랑 이혼할 테니까 어머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며느리와 사돈 없는 생활 하시면서 잘 사세요. 결국 네가 궁지에 몰리니까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네가 이혼한다면 내가 아차 싶을 줄 알았나 보지?
나도 지 엄마랑 작당 모의하면서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따위 필요 없어. 너같이 못된 년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반대라고. 썩 꺼져. 네 엄마한테 이 음식 강제로 먹이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어디다 대고 우리 딸한테 2년 전년 입을 놀려. 내가 불쌍한 여자 같아서 신경 써줬더니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미칠 거면 혼자서 곱게 미칠 것이지 어디 내 딸을 괴롭혀? 당신 말 조심해. 한 번만 더 우리 딸 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리고 어디 가서 남편 먼저 보냈다는 말 하지 마. 남편 이랬다고 해서 당신처럼 다 정신 나간 여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싸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짓 할 거면 괜히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집안에 처박혀서 미치라고. 뭐? 인연이? 엄만 제가 시모에게 욕을 먹자 시모에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육탄전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였죠. 그런데 남남이 될 사람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저 여자와도 끝인데. 물론 저와 남편 사이에 이혼까지 할 문제는 없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시모와도 인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럼 또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으니 남편과 이혼하는 게 다른 문제를 양산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시모와 싸우려고 하는 엄마를 이끌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당장 필요한 짐만 들고 친정집으로 갔죠. 얼마 뒤 시모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더라고요. 여보,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무슨 일 있어? 이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를 너무 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저렇게 화난 거야? 이 상황에 당신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다고? 진짜 대단하다. 정말로 우리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네? 뭐? 당신은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좀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나랑 우리 엄마가 시댁에 간 건 알지? 당신 어머니가 식사 초대한 거. 그 초대 자리에서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죽이려고 했어. 우리 엄마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걸 알면서도 음식이란 음식에 죄다 땅콩 넣었다고. 과장이 아니라 마시는 물 빼곤 전부 다 땅콩이 들어가 있었어. 하물며 국과 김치에도 내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자칫 잘못해서 엄마가 그 중에 하나라도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어머니 미친 것 같아. 난 그런 미친 사람 시어머니로 모시고 못 살겠고. 뭐?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짜야? 엄마가 장모님께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랬다고? 그게 말이나 돼? 당신 어머니가 인정한 짓이야. 우리 모녀가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그렇게 했대. 근데 봐봐. 당신 내 말 바로 못 믿지? 당신 어머니 일이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모녀에게 어떤 위험한 짓을 해도 당신은 바로 못 믿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당연하지. 당신에겐 그 사람이 당신을 낳아주고 키운 어머니니까. 그래서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당신이랑 같이 살면 당신 어머니랑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 정신 나간 여자랑 가족으로 지낼 자신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난 이혼할 거니까 우리 괜한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나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지금도 간단히 집에서 짐 챙겨서 친정에 와 있고. 이혼?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네 말을 못 믿은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되물어본 거지. 그래, 그건 그렇다고 해. 그런데 당신으로 인해 내가 당신 어머니와 앞으로 부딪힐 거라는 건 맞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미안해, 오빠.
우리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도 그렇고 장모님께도 사과할게. 정말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남편에게 미안했고 저도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멋대로 지어내 믿고 있는 여자를 곁에 두고 있다가는 또다시 엄마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제게 미안하다는 남편의 애절한 외침에도 이혼하고자 했던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제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한 남편과 전화를 끊고 나서는 엄마와 긴 시간 대화를 해야 됐습니다. 엄마도 제가 이혼까지 하는 걸 바라지 않아서 절 붙잡고 설득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엄마와 대화하고 있는 중이라 안 받으려고 했는데 톡과 문자까지 날라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모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전과 180도 태도가 변해 있는 겁니다. 유진아, 내가 조금 전엔 사돈께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망상에 빠져서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너와 사돈께서 허락한다면 내가 찾아가 뵙고 용서를 빌고 싶은데 괜찮을까? 네?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 아니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네가 그러고 가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더라.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네, 안 되겠어요. 그 아찔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저 이 전화 받은 거 어머님과 대화하고자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전화 걸지 말라는 말 하려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용서를 빌든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시모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제 외침이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금방 머리를 숙이나 싶었죠. 그래서 저와 엄마에게 사과하려는 다른 이유는 뭘까 싶었는데 그걸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어두컴컴한 밤이 다 되어 친정집으로 온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했거든요. 유진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듣고 왔어. 엄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내가 엄마랑 네 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설명했는데 내 말도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믿지 않더라고. 거기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모님께 한 행동을 내게 말하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 나중엔 내가 너한테 넘어간 거라면서 공격적인 반응도 보였고 그래서 내가 엄마랑 관계를 끊으려고. 솔직히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고 사람 해칠 수도 있는 일을 실제로 꾸밀 줄도 몰랐어. 유진이 너를 엄마와 완전히 단절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또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고. 뭐? 당신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다고? 시모가 제게 용서를 빈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제게 사과했던 거죠. 그런데 전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한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근데 엄마가 합세했어요. 저를 설득하려고 말이죠. 유진아, 승현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되겠니? 기회는 줘야지. 말은 저렇게 해도 승현이 입장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비슷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문제 삼아도 되잖아. 엄마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남편은 강하게 저를 설득했고 결국엔 이혼은 없던 일로 됐습니다. 대신 각서를 썼죠. 시모가 우리 모녀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걸로 말이죠. 대신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을 필요는 없었고요. 이후 시모가 직접 저와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시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이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조금 고민이 돼요. 지금처럼 지내는 게 맞는 행동인가 싶어서요. 이제 곧 아이를 가질 건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이 상황을 겪는다면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거든요. 남편은 딱히 시모와 만나보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저 스스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친정 엄마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시모를 용서하고 지내도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교류 없이 지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제 사연은 이만 마무리할게요.